소리 나오나? 아, 네,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문자를 받았는데, 근데 워낙 막 이런 거를 한 번씩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처음에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다가, 야, 앞으로 이거 찍어갖고 보내주면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영상을 찍게 됐고요. 이런 거 지금 처음 찍어봐요. 그래서 좀 많이 미숙해도 너른 마음으로 회량을 해주시면 좋겠다. 네. 우선 사진을 찍는 재미를 느끼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그런 지점에서 카메라를 추천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근데 또 이제 아예 뭐 아무것도 모른다, 그런 아예 뭐 생초보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뭐 어떤 분류가 있냐 그 정도는 알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뭐 모델명을 말씀드리는 것보단 일단 뭐 이런 분류들이 있다 정도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뭐 필름이냐 디지털이냐, 뭐 렌즈 교환식 카메라냐 아니면 똑딱이 카메라냐, 뭐 DSLR 미러리스 이런 거 좀 많이 들어보셨죠? 뭐 그런 거나 뭐 브랜드를 뭐 사야 되냐,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 카메라라고 한다면은 되게 종류가 넓습니다. 그러니까 뭐 되게 뭐 요런 것도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는 요런 모양의 카메라도 카메라고, 요런 핸드폰 카메라도 결국 카메라죠. 그리고 저거 뭐 운전할 때 저기 과속 카메라 그런 것도 카메라의 일종이죠. 그런데 저희가 이제 카메라를 산다고 한다면 보통 이제 요런 카메라를 산다고 생각을 하실 테니까 요거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사진이라는 거는 결국 빛으로 찍는 겁니다. 근데 이 빛을 받아들이는 부분이 필름이냐 아니면 이미지 센서냐 따라서 필름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이렇게 나뉘는 건데, 뭐 옛날에는 다 필름으로 찍었겠죠. 뭐 요런 요게 필름인데, 다 뭐 어떻게 생긴지 다 아시죠? 필름으로 사진 찍은 거를 필름 카메라, 그리고 안에 필름 안 쓰고 이미지 센서가 그렇게 빛을 받는 거를 디지털 카메라라고 하죠. 뭐 핸드폰 카메라도 똑같이 디지털 카메라입니다. 요 안에 뜯어보면 이제 이미지 센서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사진이 찍히는 건데, 그래서 디지털 카메라를 사야 되냐 필름 카메라를 사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저는 딱히 막 명확히 내가 필름 카메라를 사야겠다 이런 신념이 있지 않다면은 디지털 카메라를 사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게, 필름을 찍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필름으로 사진을 시작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점도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지금 2024년에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생 초보자다 그러면은 카메라 구매하신다면, 이제 필름 카메라는 필름 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옛날에 막 2,000원 이런 거였는데 지금 막 2만 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막 너무 필름 값이 비싸서 그냥 디지털 카메라 사시는 게 속 편하지 않을까. 그리고 디지털 사셔가지고 그냥 뭐 셔터도 많이 눌러보고 결과물도 바로바로 보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사진을 공부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렇고, 네, 아까 이제 필름이냐 디지털이냐 그렇게 한 거는 이제 안에 빛을 받는 부분이 필름이나 디지털이나 그렇게 된 거고, 이제 카메라를 또 다르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렌즈를 이렇게 렌즈를 갈아 낄 수 있는 렌즈 교환식 카메라냐, 아니면은 이제 렌즈가 바뀌지 않는 그런 일체형 카메라냐, 똑딱이 카메라라고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하냐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누구한테 어떤 목적으로 카메라를 추천을 하느냐 따라 좀 다를 순 있겠지만, 저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일단 렌즈 교환식 카메라를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어 요게 이게 이제 똑딱이 카메라인데 얘는 렌즈 교환이 안 돼요. 근데 보통 이런 똑딱이 카메라들이 되게 작고 가벼워요. 근데 내가 뭐 여행 다니면 사진 찍을 건데 내가 간단하게 막 작고 가벼운 카메라 원해. 그러면 이런 똑딱이를 저는 추천을 해줘요. 왜냐면은 작고 가벼워야 다니기도 편하고, 그리고 이런 카메라도 충분히 좋은 사진 찍을 수 있어요. 좋은 작품 찍을 수 있어요. 매그넘이라고 되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사진 작가들의 뭐 모임 그런 게 있는데, 거기 매그넘 소속 작가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똑딱이로만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똑딱이로도 충분히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사진을 처음 배우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뭐 렌즈들을 활용을 해보면서 그런 차이점들도 느껴보고
하실 수가 있으니까 내가 이런 렌즈도 써봤다가 아니면은 뭐 이런 렌즈도 써봤다가 그렇게 하면서 또 배울 수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렌즈 교환식 카메라를 전 일단 추천을 드리는데 뭐 아무거나 사도 돼요. 뭐 똑딱이 사셔도 돼요. 뭐 카메라는 일단 도구고 용도에 맞게 사시는 게 중요한 거다. 일단은 렌즈 교환식을 그래도 추천을 드린다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넘기지? 이제 디지털 카메라를 사기로 했고, 그리고 이제 렌즈 교환식 카메라를 산다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DSLR 또는 미러리스 중에서 카메라를 사실 거예요. 뭐 이외에 다른 방식도 있긴 한데 보통 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르실 겁니다. 일단 이게 기계적인 구조의 차이 때문인데 뭐 어렵게 설명을 하려고 하면 저도 진짜 하루 종일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DSLR 같은 경우에는 뭐 이란 반사식 카메라로 안에 뭐 미러가 있고 펜타프리즘이 있어가지고 이제 OVF를 활용할 수가 있고 뭐 위상차 EF가 어쩌고 뭐 플랜지백이 어쩌고 저쩌고 막 하루 종일 말할 수 있는데 근데 그거 안 궁금하시잖아요. 아실 필요도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실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좀 쉽게 설명을 하면은 카메라가 자동차라고 할게요. 카메라가 자동차라고 한다면은 DSLR은 우리 옛날에 타던 지금도 타지만 옛날에 타던 기름 먹는 차, 내연기관 차 그런 거라고 하고 이제 미러리스가 최신 전기차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전에는 이제 내연기관 차를 썼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술력도 좋아지고 뭐 그러면서 전기차가 요즘 많이 타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지금 비유가 되게 이상한데 그러니까 뭐 DSLR도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DSLR도 상용화된 지 한 20년 그 정도밖에 안 됐긴 한데 그러니까 대충 뭔 느낌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DSLR은 약간 좀 된 그런 방식, 미러리스는 최신 방식 이런 느낌? 그러니까 전에는 이런 렌즈 교환식 디지털 카메라는 대세가 DSLR이었어요. 근데 얘는 안에 거울이 있거든요. 이게 DSLR은 아닌데 SLR이라서 그러니까 얘는 필름 카메라라서 아무튼 요 안에 그 구조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거울이 있고 여기 프리즘이 있고 그런 방식인데 거울이 있죠. 일단은 얘가 거울이 있어요. 근데 요즘은 기술이 좋아져서 그렇다고 합시다. 요즘은 기술이 좋아져서 거울 없이도 카메라를 만들 수 있게 된 거예요. 와, 거울이 없어, 미러가 없어, 미러리스 그렇게 미러리스 카메라가 된 건데 얘는 미러리스 카메라거든요. 얘는 보시면 얘는 거울이 없고 바로 센서가 나오죠. 그래서 DSLR이랑 미러리스랑 그 중에서 그래서 뭘 사야 되냐 하면은 무조건 비싸도 내가 최신 기술 다 짱짱하게 들어간 막 뭐 AIF 뭐 IAF 그런 기술 들어간 그러니까 뭐 전기차 들어간 기술 뭐 있죠? 제 차가 없어서 막 자율주행 그런 거라고 합시다. 막 내가 막 운전하는데 막 최신 기술 다 짱짱하게 들어오고 막 그런 자율주행되고 그런 자동차 타고 싶다. 그럼 뭐 테슬라 뭐 그런 전기차 그런 차 사야죠. 미러리스 사야죠. 근데 굳이 그런 거 필요 없다. 운전만 되면 된다. 그러면은 이제 내가 사진만 찍을 수 있다. 사진만 찍어도 된다. 그러면은 DSLR도 충분히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진용이라면 DSLR이 충분히 괜찮은 게 그게 지금도 많은 스튜디오에서는 아직도 DSLR을 쓰고 있어요. 기자님들도 DSLR 한번 보세요. 다 DSLR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DSLR 현역으로 쓸 수 있고 괜찮습니다. 예, 괜찮아요. 좀 오래돼서 그렇지. 그래서 너는 뭐 쓰는데 하면은 저는 미러리스 씁니다. 저는 소니에서 나온 최신 풀프레임 미러리스를 쓰고 있는데 근데 그러니까 사진을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 굳이 막 이까지 필요한가 생각을 하면은 전 그렇진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뭐 요즘 최신 카메라는 다 미러리스로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다 미러리스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DSLR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근데 막 당근마켓 뭐 중고나라 막 이런 데 검색을 해보면은 옛날엔 되게 비싼 고가의 DSLR이었는데 요즘은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 옛날에 비해서 많이 싸졌다. 그래서 취미를 처음 시작한 입장에서 굳이 비싼 막 최신 미러리스 그런 걸 쓸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DSLR도 충분히 좋은데, 그러니까 뭐 첫 차 굳이 막 좋은 거 탈 필요 없잖아요. 비싼 거 탈 필요 없잖아요. 그냥 처음엔 좀 싼 거 사서 운전 연습도 하고 하다가 좀 그러고 나서 좋은 차 타도 괜찮잖아요. 좀 비유가 좀 이상한가? 제 주장은
그냥 뭐 싸게 DSLR 싸게 구매를 해가지고 연습을 하다가 잘 맞으면 그때 가서 최신 미러리스 그런 걸 구매를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뭐 만약에 샀어 근데 잘 모르겠어 그러면은 그냥 샀던 가격에서 좀 깎아서 팔면은 또 금방 팔려요. 그러니까 그래서 DSLR을 저는 추천을 드린다. 그럼 브랜드는 뭐 사야 되냐? 저는 일본 카메라 추천합니다. 막 내국노 친일파 그런 거 아니고요. 그냥 카메라 브랜드가 일본 게 되게 그게 제일 속 편해요. DSLR이면은 뭐 니콘, 캐논 이런 데서 사시는 게 편하고 미러리스 같은 경우에는 뭐 소니, 니콘, 캐논, 뭐 후지필름 이런 데서 사시는 게 되게 속 편합니다. 속 편하다는 게 카메라 브랜드는 되게 많아요. 뭐 라이카, 뭐 하셀블라드 뭐 이런 데도 있고 똑같이 일제긴 한데 뭐 파나소닉, 시그마, 뭐 거의 망한 뭐 올림푸스 이런 데도 있고 아니면 뭐 영상을 한다고 하면 뭐 블랙매직, 뭐 아리 막 이런 데도 있는데 일본 카메라가 사람들이 되게 많이 씁니다. 많이 써서 정보도 많고 사용자도 많고 그만큼 중고 매물도 많고 내가 쓰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팔기도 편하고 그래서 뭐 네, 추천을 드리고 라이카 하셀블라드 이런 말을 했는데 얘네들은 좀 되게 비싸요. 그래서 굳이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 돈 많으면 뭐 사는 거지. 근데 지금 굳이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 소니, 니콘, 캐논 뭐 이런 데가 제일 편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매처 처음이니까 일단 제가 계속 말하는 게 그냥 중고 사라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고 구매처 얘긴데 그러니까 신품보다는 좀 중고를 처음이니까 추천을 드리고 특히 카메라가 감가가 되게 심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비싼 거 사봤자 내가 안 맞으면 다시 팔아야 되잖아. 근데 그럼 되게 막 감가가 심하거든요. 근데 애초에 중고를 사면은 얘는 이미 가격이 많이 떨어진 거기 때문에 내가 다시 되팔기도 편해요. 되팔 때도 거의 막 손에 크게 안 보고 한 10만원, 20만원 그렇게만 깎아도 금방 팔리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비싼 거 사지 말고 그냥 좀 중고로 싼 거 사가지고 좀 굴리다가 어느 정도 실력 쌓이면은 그때 가서 좋은 카메라 신품으로 구매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당근마켓 뭐 중고나라 뭐 번개장터 이런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그런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을 하셔도 되고 그 외에도 SLR 클럽이라고 카메라 전문 커뮤니티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카메라 커뮤니티가 있어요. 이런 곳에서도 중고 마켓이 있는데 특히 SLR 클럽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 카메라를 쓰는 사진을 찍고 카메라를 쓰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중고 거래를 할 때 비교적 그 중고나라보다는 좀 더 상세하게 컨디션을 적어둔 경우가 있습니다. 컨디션을 적어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SLR 클럽도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소니 네이버 카페들도 많거든요. 뭐 소니 사용자들이 모여 있는 뭐 네이버 카페도 있고 캐논 사용자들이 모여 있는 네이버 카페도 있고 니콘 사용자들이 모여 있는 네이버 카페도 있고 이런 데서도 중고 거래가 가능하니까 그런 데도 잘 찾아보시면서 좋은 매물을 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런 데를 쓰실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사기를 안 당하는 거. 그러니까 택배 거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카메라가 되게 고가잖아요. 그래서 사기도 되게 많거든요. 사기치기 되게 좋잖아요. 한 건만 해먹어도 내가 200만원, 300만원씩 버는데. 그러니까 택배 거래를 하실 땐 특히 사기에 많이 주의를 하셔야 되고, 저도 한번 당해봤어요. 저도 230만원짜리 렌즈를 샀는데, 쌀포대가 날라오더라고. 그래서 많이 주의를 하시고요. 그리고 당근마켓 같은 경우에는 직거래니까 비교적 택배 거래보다는 벽돌이나 쌀포대가 날라올 확률은 적죠. 그러니까 아무튼 당근마켓에도 장롱에서 쉬고 있는 그런 카메라들 싸게 오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런 것도 잘 찾아보시고요. 내가 좀 이런 개인 간 거래가 좀 찝찝하다 하시면은 서울 기준으로 뭐 남대문, 뭐 용산 전자상가, 뭐 신도림 막 테크노마트 그런 데 가보시면은 그냥 카메라 업자들 쫙 깔려 있어요. 거기서 그냥 마음에 드는데 들어가셔서 그냥 매물 찾아보셔도 되는데 그런데도 중국 카메라 취급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데가 그러니까 아주 일부 극히 일부인데 그런 좀 잘 모른다 하면은 좀 등쳐먹고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부 다 그런 게 아니고 아주 일부 그런 뭐 바가지 씌우고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잘 아는 그런 사람이랑 같이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사람들 대동해서 가면은 좀 좋지 않을까 싶고요. 뭐 PPT가 여기서 끝인가? 아무튼 뭐 네
빼먹은 내용도 좀 많이 있고 지금 의도적으로 좀 설명 편하게 한다고 막 그 약간 좀 좀 틀린 내용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뭐 다음에 좀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고 일단은 이 정도로 한번 끝내보면 될 것 같습니다.